그날 밤 끝없이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직도 농사 짓니? 하긴 뭐 그렇지. 근데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와서 그 비싼 코스 요리 값 정말 내 주머니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된다. 정말. 모욕은 멈추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끝이 되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이고 시골 티가 확 난다. 확 나. 메뉴판 글씨는 읽을 줄 알긴 하나? 아니, 설마 그 긴 영어 단어들 하나도 모르진 않겠지. 손님, 여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드시고 가주시죠. 우린 그냥 아들이 선물해준 저녁을 먹으러 온 것뿐이에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곧 모든 것을 뒤집을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이들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 단지에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김태식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그들의 일상입니다. 밖을 내다보니 동네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온통 비닐하우스였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사라져가는 농가들을 보며 태식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작년에 땅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갔고 맞은편 박씨 할머니 집 터에는 이제 공사장 울타리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들의 터전이고 평생을 바친 삶의 무대입니다. 여보, 일어나요. 최순자가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립니다. 68세의 순자는 태식보다 2살 어리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재빠릅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40년을 함께 써온 부엌이지만 여전히 정겨운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순자는 어제 담근 김치를 꺼내고 직접 기른 상추를 씻어서 접시에 담습니다. 태식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깹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상입니다. 직접 담근 김치, 어제 따온 열무로 만든 나물,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된장찌개가 상을 채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본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열무 많이 따야겠어요. 새벽 시장에서 잘 팔린다니까요. 어제 장터에서 만난 정씨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요즘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서 싱싱한 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순자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때로 순자가 태식의 반찬을 더 올려주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열무가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비도 적당히 와주고 햇살도 좋고. 태식이 김치를 씹으며 말합니다. 농사꾼에게는 날씨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큰 태풍이나 가뭄 없이 작물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태식은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이슬이 맺힌 열무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녹색 잎사귀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태식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하나하나 골라서 상처 없고 싱싱한 것만 고릅니다.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경험으로 좋은 채소를 구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하고 습합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열무 뿌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잡고 땅에서 뽑아냅니다. 뿌리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큰 것은 따로, 작은 것은 따로 모읍니다. 순자는 따온 열무를 깨끗한 물에 씻어서 다발로 묶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물에 빨갛게 되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채소들이 새벽 시장에서 사람들의 식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 뿌듯합니다. 고무줄로 열무 다발을 묶으면서 하나하나 크기를 맞춰줍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라니. 순자가 열무를 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태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고 이곳으로 내려와 농사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참 어렸지.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결혼했는데 자네가 24, 나는 26이었잖아. 태식이 웃으며 말합니다. 순자도 미소를 짓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농사는커녕 씨앗 뿌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던 도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첫 해에 고추 농사 망쳤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순자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당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42살의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오는 효자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모습으로 마당에 들어섭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은 괜찮고?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면서. 순자가 반갑게 맞이하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쓰입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 걱정됩니다. 민수는 손에 고급스러운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고 오는 과일이나 반찬 봉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금색 리본이 달린 검은색 봉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40주년 축하드려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봉투를 내밉니다. 태식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벌써 40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묻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고 뭔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에요.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평생 새벽 시장만 다니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는데 이번엔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드셔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이라니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평생 작업복과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오늘은 뭘 입어야 할지 도통감이 오지 않습니다. 옷장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외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순자가 오래된 정장을 꺼내 보입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진한 남색 원피스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여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깨끗합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관리해 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입던 소중한 옷입니다. 태식도 자신의 정장을 꺼냅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입니다.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옷걸이에서 내려 펼쳐보니 다행히 구김도 없고 상태가 좋습니다. 우린 늘 쪼개 먹고 아껴 살았지. 오늘만큼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멋 좀 부리자. 순자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농사일에 매달리느라 정작 자신들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달라보고 싶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괜히 심장 떨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오면 되는겨.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도 서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말은 조심해야지. 사투리 나오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말고. 순자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70평생을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처음입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처녀 총각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식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순자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립니다. 화장품이라고는 립스틱 하나뿐이지만 오늘만큼은 발라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봤나? 태식이 넥타이를 매며 말합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자가 다가와서 도와줍니다. 결혼 초기에 태식의 넥타이를 매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매일 일했잖아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정리해 줍니다. 젊은 시절 태식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태식은 우산을 챙기고 순자는 작은 핸드백을 듭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가방이라 어색합니다. 자, 출발할까요? 태식이 순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김씨 부부를 보고 모두들 놀라는 표정입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완전 멋쟁이가 됐네요.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겁니다. 순자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듭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태식과 순자는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울역으로 갈아타고 다시 강남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 사람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태식과 순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네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창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늙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해 보입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거리를 적십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태식도 우산을 펼쳐서 순자와 함께 씁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이 빗물에 번집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을 압도합니다. 평생 조용한 시골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서울의 밤은 낯설고 거대합니다.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등도 빠르게 바뀝니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순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태식은 민수가 써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행히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몇 개의 블록을 지나 드디어 레스토랑 앞에 도착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고급스럽고 우아합니다.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정장을 입은 웨이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태식과 순자는 우산을 털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준비됐어요? 태식이 순자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입구에서 젊은 웨이터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를 입은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태식과 순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예약하셨나요? 웨이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톤으로 말합니다. 네, 김태식으로 예약했습니다. 태식이 예약증을 내밀며 말합니다. 웨이터가 예약 명단을 고개를 끄덕입니다. 구석 자리로 모실게요. 웨이터가 익숙한 무심함으로 말하며 안쪽 구석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조명도 어둡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구석 자리로 향하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태식과 순자가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순자 아니야? 목소리의 주인은 박미영입니다. 순자와 고등학교 동창인 미영은 68세지만 여전히 화려합니다. 진주 목걸이에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해서 볼륨감 있게 올렸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 여러 개가 끼워져 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번쩍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이런 곳에서 미영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영은 2000년대 초 강남 재개발 바람에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던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허영심이 강했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성격이었습니다. 미영아, 여기 어떻게? 순자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의 옆에 앉은 남자는 그녀의 남편 장도일입니다. 72세의 도일은 소위 성공한 사장님 행세가 익숙합니다.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고 정장도 맞춤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겨서 위험 있어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아직도 시골이야?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 요즘도 새벽 시장에 나가니? 미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순자가 이런 곳에 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바라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도일이 콧방귀를 뀌며 끼어듭니다. 사람은 겉만 봐도 알지. 이런데 처음일 텐데. 메뉴도 읽을 수 있어? 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의 말투는 건방지고 무례합니다. 태식과 순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곳의 주인이고 태식과 순자는 우연히 들어온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립니다.
화가 나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순간이 너무나 창피하고 모욕적입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는데 마치 자신들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저녁 먹으러 왔어. 아들이 선물해줘서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미영과 도일은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그런 핑계를 대봤자 소용없다는 듯한 반응입니다. 아들이 효자네. 그런데 이런 곳 음식값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은 넘을걸. 와인까지 마시면 100만 원은 우습지. 미영이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합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봅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수군거리며 태식과 순자를 쳐다봅니다. 도일이 웃으며 덧붙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지. 우리야 이런 곳 자주 오니까 상관없지만. 그의 말에는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은 이런 곳에 자주 올 수 있는 사람이고 태식과 순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한 눈빛입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기억해낸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너 그날 밤 생각 안 나? 그 일로 서울 떠났잖아. 미영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만큼은 순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오래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왜 지금 그 얘길? 그 비가 오던 밤 나만 알고 묻어둔 줄 알았는데. 순자의 속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날 밤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미영이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던 걸까요? 미영은 순자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듯합니다. 도일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 듯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참 어려웠지. 모두들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IMF 때였잖아. 다들 살기 바빴고. 미영의 말이 계속됩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이쪽을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한편 레스토랑 매니저와 지점장이 분주히 오가며 낮게 수군거립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태식을 흘끗흘끗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저분, 맞는 것 같아. 본사에서 전설처럼 돌던 그분. 매니저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태식을 힐끗 바라보며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확실해? 지금 본사 VIP 채널 난리 나겠는데. 만약 맞다면 우리 완전히 큰일 났어. 지점장이 휴대폰을 보며 확인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술렁입니다.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영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자를 압박합니다. 도일도 함께 가세합니다. 순자야, 넌 늘 착했지. 근데 그날 밤 우린 어쩔 수 없었어.
다들 살아야 하니까. 너도 이해했잖아. 미영이 더욱 세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변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때 너희가 한 건 배신이었어. 순자의 속마음이 갈라진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시간들,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일, 바뀐 서류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했던 그 밤. 태식은 아직도 그날 밤의 진실을 모릅니다. 순자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레스토랑 로비로 향합니다. 로비에서 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립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입니다. 응, 김태식이요. 곧 가겠소.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차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태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영과 도일은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이곳에서 자신들이 주인이고 순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양 행동합니다. 미영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우월감에 젖어 있고 도일은 비싼 시계를 자랑하듯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 요즘 살기 어렵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한다고 하던데. 채소값도 떨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미영이 가짜 동정심을 표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마치 순자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녀는 순자가 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요즘 투자 수익이 좋아서 걱정 없어.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꽤 벌었거든. 도일이 아는 사람이 정보를 알려줘서. 도일이 큰 소리로 말해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합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김태식 씨 요즘 빚에 쫓긴다며? 땅 문서도 다 넘겼다던데? 은행에서 독촉 들어온다고 하더라.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농협에서도 대출 연장 거절당했다면서? 그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듣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돌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들었어?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못합니다. 미영과 도일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야. 요즘 시골 농가들 거의 다 그런 상황이래. 미영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 그런가 봐.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와서 옷도 오래된 것 같고 여기가 어디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 와. 아들이 무리해서 데려온 모양이네. 불효자네, 진짜. 음식값 낼 수 있을까? 여기 코스 요리 최소 50만 원은 하는데. 이런 속삭임들이 순자의 귀에 들립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모든 시선이 따가웁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잔만 바라봅니다. 민수 결혼 앞두고 소문 돌면 안 되는데. 제발 가만히 있어줘. 순자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들의 앞날에 누가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민수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곧 결혼도 하게 될 텐데 부모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와 지점장이 더욱 분주히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웨이터들도 수상하다는 듯 이쪽을 바라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레스토랑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확실한 거죠? 정말 그분이 맞나요? 젊은 웨이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맞다면 우리 완전히 망한 거야. 본사에서 난리 날 거고 우리는 모두 잘릴 수도 있어.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지점장은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집니다. 본사입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혹시 김태식이라는 이름 아시나요? 네, 그분 맞습니다. 지금 저희 레스토랑에 계십니다. 구석 테이블에. 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편 미영은 순자를 더욱 몰아붙입니다. 마치 오래된 원한을 풀어내는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시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그때 그 일 말이야.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일. 너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서울을 떠났잖아.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나?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말의 도끼는 더욱 강해집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 그때가 IMF 직후였잖아. 모두들 죽기 살기로 벌어야 했고 너도 이해한다고 했잖아. 도일도 거들어줍니다. 그의 말투에는 뻔뻔함이 묻어납니다. 결국 서울에선 버틸 힘이 없으니 촌으로 간 거지.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성공했는데 그들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해서 내려간 거야. 사람 냄새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근데 왜 자꾸 우릴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순자의 속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자신들이 실패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미영이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냅니다. 마치 칼로 상처를 벌리는 듯합니다. 그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너만 빠졌잖아. 우리는 다 남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었는지 몰라. 바보같이. 90년대 말 IMF 때도 그랬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꿔줬는지 누가 먼저 발을 뺐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도일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말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소문으로 부풀려집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때 우리 말을 들었으면 지금쯤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쪼들리지 않았을 거야. 미영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울 수 없습니다. 지점장은 점점 굳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잔을 치우고 조용히 프라이빗 룸문을 엽니다. 무언가가 시작될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지금 당장 프라이빗 룸을 준비해. 최고급으로. 꽃도 준비하고 와인도 최고급으로.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어?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했어. 김태식 회장님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
구석자리에 모시다니.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순간 태식이 화장실에서 돌아옵니다. 그의 표정이 전과 다릅니다. 더 침착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입니다. 미영과 도일은 태식이 돌아온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순자를 괴롭힙니다. 태식이는 참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도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레스토랑 분위기가 급변할 준비를 합니다. 도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벌컥 열립니다. 지점장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달려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지점장의 뒤를 따라 매니저, 수석 웨이터,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모든 대화가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까지도 멈춘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지점장은 태식을 찾아 레스토랑 안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태식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에 안도와 동시에 더 큰 당황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영과 도일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레스토랑 전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일은 시계를 다시 한번 자랑하듯 만지작거립니다.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무슨 VIP라도 온 건가? 도일이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미영도 고개를 돌려 지점장과 직원들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들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데 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인사도 안 하지? 미영이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평소 자신들이 받던 대우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길이 전과 다릅니다. 더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면서도 어떤 확신에 찬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지? 태식이 순자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서기 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지점장과 매니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접근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지점장님, 정말 확실한 거죠? 만약 실수라면.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확인해줬어. 사진까지 보내서 확인했다고. 김태식 회장님이 틀림없어. 지점장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주시합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할 준비를 합니다. 중년 부부는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 일이지? 라고 속삭입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레스토랑 전체를 감쌉니다.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주방의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입니다.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요리하는 손을 멈추고 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영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자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주변의 변화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어? 너 혼자 착한 사람 행세하지 말라고.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다니까. 모두가 살기 위해서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정적 속에서 더욱 크게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어떤 나이든 신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도일도 거들어줍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안 그랬으면 다들 망했을 거야. 순자, 너도 알잖아.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만 살아남았잖아. 그 순간 지점장이 용기를 내어 태식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지점장이 태식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것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봅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모습이 마치 대기업 임원이 회장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본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습니다. 모든 대화가 완전히 멈춥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멈추고 음식을 씹던 입이 멈춥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영과 도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특히 도일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태식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농사꾼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싼 시계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회장님? 도일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매니저가 연달아 사과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불편을 드릴 줄이야.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어느 회사 회장님이시지? 아까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시골에서 온다고 했잖아.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순자의 남편이 회장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리고 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침착합니다. 지점장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일 아니오. 이 한마디가 도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바로 자신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보여주는 당당함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까지 태식과 순자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외감과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식과 순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부끄러워합니다. 지점장이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웨이터들도 허둥지둥 몰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까까지 구석자리로 안내했던 그 웨이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미영과 도일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미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태식은 순자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도일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수십 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소. 태식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립니다. 지점장과 직원들도 긴장한 채로 서 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 프라이빗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은 너무 시끄럽고 다른 손님들께도 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의 제스처는 자연스럽지만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괜찮소? 여기서 이야기하겠소? 진실은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식의 단호한 말에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서 그만둡니다.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이 조용히 문을 엽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보입니다. 꽃꽂이와 고급 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모든 정리하고 싶다는 듯합니다. 태식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립니다. 내가 시골로 내려간 건 망해서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소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조합 갈등이 커졌고 언론이 들이닥쳤고 내 이름이 앞에 서면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소. 그래서 물러났소. 미영과 도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그들이 모르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익명으로 장학금과 병원 기부를 이어가려 했을 뿐이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었거든요. 태식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변 손님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작게 내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결혼 4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너무 몰랐어. 당신이 어디까지 감당해 온 건지.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결혼 4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함께 밀려옵니다. 태식이 아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네가 모르면 어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우리 집이었으니 자네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내 목표였소. 그의 말에 순자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레스토랑 안의 몇몇 사람들도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습니다. 미영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재개발 구역에서 서류 바뀐 거 알았어.
그녀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나옵니다. 우린 조용히 이익만 챙겼고 넌 욕바지가 됐지. 미안해. 미영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우린 살 길이 필요했어. 그때 모두들 어려웠잖아. IMF 이후에 다들 미쳐 있었고.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묻어납니다. 그럼 그 소문들, 빚, 파산, 도망자, 모두 너희가 퍼뜨린 거니?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소문도? 미영과 도일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도일이 고개를 푹 숙이며 인정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어. 그리고 소문이 커졌지.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습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것들이 이제야 명확해집니다.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그 사람을 덜 외롭게 두었을까? 순자의 속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손님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저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이셨네. 아까까지 무시했던 사람들 얼굴 좀 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레스토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태식과 순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됐소.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요.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죠. 그의 말이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미영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 너의 우정을 이용했어. 너는 늘 내가 가진 걸 부러워하지 않을 거라 믿고, 그래서 더 함부로 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도일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땐 우리가 미쳤었소.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는 친구였소. 우정은 나눌수록 커지는 건데 당신들은 우월감을 나눴지. 그 값은 오늘로 끝내오. 태식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우린 살아야 했고 넌 살 길을 택했지. 다만 우리가 사람으로 남았는지는 오늘 이후에 달렸어. 그녀의 말에 용서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오래된 봉투에서 나온 문서들입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내용물은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서류를 주시합니다. 이것은 재개발 당시 바뀌었던 원본 서류 사본과 당시 공익 제보 기록이요. 태식의 말에 미영과 도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일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집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나오던 소음도 완전히 멈춘 것 같습니다. 법으로 심판할 수도 있소.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태식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서 끝내겠소. 다만 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미영과 도일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약속하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프라이빗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너무... 태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럽시다. 태식이 일어나며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도 남편을 따라 일어섭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당당하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진짜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까지 무시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변했습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안내합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길에 모든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집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테이블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인사합니다. 최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서빙되기 시작합니다.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태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대단한 건 없소. 그냥 사람다우려고 노력했을 뿐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우리 함께해요. 순자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 홀에서는 미영과 도일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영이 중얼거립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완전히. 도일도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뒤 레스토랑 로비에 작은 현판이 세워집니다. 김태식 최순자 부부 장학기금 협약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익명으로만 하려던 태식은 레스토랑 직원들의 요청으로 소박한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옆에는 지역 아동병원 지원 안내문이 붙습니다. 태식의 선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시대. 그러나 누군가의 침묵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잔을 들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왔네. 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요. 한편 미영과 도일은 지역 푸드뱅크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공담을 떠들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습니다. 봉사장에서 마주친 순자와 짧게 인사합니다. 고마워. 살아보니 남는 건 사람이더라. 미영이 작게 말합니다.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들의 우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비웃음은 내일의 부끄러움이 되고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존경이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그 오래된 가르침이 빗소리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식과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평생 함께 해줘서. 태식의 대답에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태식과 순자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순자도 남편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장학생이 결정됐대요. 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합니다. 태식과 순자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인가요? 태식이 관심을 보입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인데 성적도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래요.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는군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들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그날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새로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모든 손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레스토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젊은 웨이터가 동료에게 말합니다. 맞아요. 손님들도 더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요. 지점장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회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손님께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한편 미영과 도일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일아, 이 쌀 좀 도와줘. 미영이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같이 하자. 도일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안한 표정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과 도일은 순자를 만납니다. 순자도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미영아, 고생했어. 순자가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지. 도일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순자의 말에 미영과 도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순자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미영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늦지 않았어.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과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태식이는 어때? 미영이 궁금해합니다. 훨씬 편해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해요. 순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도일이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과 순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열무가 잘 자랐습니다. 여보, 내일 서울에 가야겠어요. 장학재단 회의가 있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그럽시다. 나도 함께 가겠소. 태식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숨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소.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소.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장학재단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교육계 인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도움을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식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이 재단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태식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식과 순자는 첫 번째 장학생을 만납니다. 18살의 김민준이라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의대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깊이 인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에 감사와 다짐이 가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과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그렇소. 이제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소. 태식이 대답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가을밤 하늘이 유난히 맑고 아름답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럽시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요. 태식이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태식과 순자의 새로운 인생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그 소중한 가르침이 이들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모욕과 배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끝내 지켜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셔요.